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보통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한 국가와 사회 발전의 미래 초석이 네.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미래 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정말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나라를 통째로 복음화 시키려면 학교를 세워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전도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네. 나라를 통째로 보호하려면 학교를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야, 그런 멋진 말 어디서? 네, 저도 봤어요. 우리나라도 예. 선교사님들이 네. 좋은 학교를 세워서 그렇죠. 기독교의 귀한 인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멀리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세우고 계신 아주 네.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 박성교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캄보디아의 학교 건축의 비전을 품고 떠난 박성교 선교사.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서원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사 안수를 받은 박성교 선교사. 하지만 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직접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후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목회를 지속하던 중 캄보디아에서 만난 어린 영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선교를 결단하게 된 박성교 선교사. 하나님의 비전을 삶의 목표로 정한 박성교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아이들이 $1000 하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그쵸? 공부를 가르쳐라. 간 경화로 넘어간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신학교 가니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원석을 발굴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서 네. 정말 캄보디아를 이끄는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게 정말. 이 캄보디아에서 정말 귀한 사역 중에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가신 지가 얼마나 지금 되셨습니까? 예, 올해로 8년 차입니다. 8년 차. 네. 그러시구나. 2014년도 12월에 파송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오. 뭐 주로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학교 건축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야말로 100년 대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캄보디아 가시기까지도 준비 기간이 좀 기셨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학교 설립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가기 한 4년 전쯤 됐고요. 4년 동안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죠. 하고 캄보디아에서 8년째 사역하시면서 네. 이제 학교를 세우고 계시고. 건축하고 있죠. 오, 네. 그 귀한 학교가 캄보디아를 전체를 복음화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건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현재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 어떤 학교를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네. 예. 저희는 국제학교고요. 국제학교. 요즘에 캄보디아 새로 생겨나고 있는 사립학교는 대부분 국제학교 네. 시스템이에요. 이제 국제학교는 반나절은 영어로 수업하고 네. 반나절은 캄보디아 교육 과정으로 이제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학년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을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첫 해 신입생은 중학교 1학년 네. 한 클래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캄보디아에 정말 100년 대기를 위해서 네. 하는 이 학교 건축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있나요? 네, 한번 좀 보시면서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오, 이게 지금 저게 70%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 탐보 청사진. 예, 저건 이제 조감도고요. 조감도. 제일 오른쪽이 이제 3단계로 건축 계획이 있는 겁니다. 좋다. 제일 오른쪽이 요번에 이제 건축 중인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디 뭐 어머. 정말 선진국에 있는 와. 큰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지금 이제 멋지네요. 이게 짓고 있는 과정. 네네, 예. 짓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한 오. 2달 전 사진입니다. 와. 그러면 또 지금은 또 달라졌겠네요. 지금 그보다 조금 더 완성이 됐죠. 오. 아니 햇빛도 너무 잘 들고요. 공간들이 큼직큼직해서 학생들이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아니 동남아에서 학교 이거는- 짓는 여기는 그렇게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기도실. 저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들어가겠죠. 멋있다. 아니 예. 굉장히 첨단 도시에 세우는 멋진 학교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 정도예요. 예. 네,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건축하는 거는 캄보디아 주도 계층 보그마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도 그렇죠. 계층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도 좀 네. 있고 교육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줘야 또 거기 학생들을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를 육성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학교도 좀 건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현재 있나요? 아직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모집할 거죠 이제. 모집해야죠. 그럼 학생들은 올해 건축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부터?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예비 학교를 열려고 그래요. 예비 학교는 이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미리 네. 이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9월 학교를 개교하면은 신입생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 받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몇 장 봤잖아요. 네. 근데 눈에 보기만 해도 그냥 제 앞에 저런 학교가 있으면 저도 학교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근데 저런 설계 아이디어를 선교사님이 직접 내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제가 예. 대학 때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감각이 조금 있고. 네. 남다르게 많이 뭐 남다르지는 있으시네요. 않고요. 그냥 조금 예. 그 와. 재능이 있다고 예.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또 했어요. 건축 공부를. 그러셨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요즘은 자료가 많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건축 공부도 좀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기본 이제 디자인만 제가 했고요. 사실은 건축 구체적인 설계는 서울에 네. 있는 그 열린 자연 건축이라는 회사에서 예. 도네이션으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하나도 건축을 위한 그 재정이 없었을 때 네. 여기서 그 도네이션으로 설계를 해줘서 와.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 70% 네네. 건축이 되어 있고 네. 30%만 이제 채우면 완공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저는 안 믿겨지는 게 네. 선교사님 미술을 공부했다는 것이 안 믿겨져요. 안 느껴지세요? 미대를 나오신 거예요? 네, 미대 오빠셨네요. 그것도 예. 뭐 아주 홍대 야. 최고의. 예.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미대를 나오시고 선교사가 됐는지 네. 우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이제 절에서 공들여서 낳은 아들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아들이에요. 선교사님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저희 부친께서.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독실한 불교 집안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예. 예. 저도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이제 어머니 따라서 그 절에 다녔어요. 불교 어린이였던 거죠. 어머. 네. 예. 그랬는데 중학교를 제가 경신중학교를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아리에 살고 있었고 경신중학교가 이제 해화동이었는데 네. 그쪽으로 배정 받아서 저도 뭐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네. 갔는데 보니까 미션 스쿨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더니 예. 너희들이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종이를 주는 거예요. 예.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도장 받아와야 도장을 된다. 받아와야 이게 되는 숙제다. 숙제. 그리고 예. 이거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성경 시간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주변에 교회를 찾아봐서 네. 제일 가까운 교회를 이제 나간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회를.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간 거죠. 얼마 전까지 절에 다니던 예. 어린이가.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경신중학교는 남학생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유, 좋으셨겠다. 예, 재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예. 그래서 교회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오. 신앙을 갖게 됐고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저는 궁금한 게 네. 박선교 선교사님이라 훌륭하신 목사님이 네. 아버지 목사님이 아. 선교하라고 이름을 그쵸. 지어줬나 착각했는데 네, 불교. 불교 아버님이 왜 이름이 선교가 됐어요, 근데? 본명이 아니시겠죠, 설마. 아니, 본명이고요. 본명이세요? 네, 네. 오. 저희 집이 이제 돌림자가 교자고 네. 제가 마지로 태어나서 첫째여서? 예, 첫째니까 먼저 선. 어머, 아, 불교 집안의 교자 돌림의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낳았으니까 선교 네. 했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네, 네, 예, 네, 네. 다니시다가 네. 진짜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야,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야, 오묘한. 아, 어쨌든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그렇게 숙제처럼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은 정말 예, 불교 신자셨고 네. 그럼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 나간다, 뭐 학교에서 가라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네. 하니까 뭐 어쩔 수 그래라 없이. 했는데 점점 교회에 이제 부모님이 볼 때 빠져드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불집게, 그때 연탄 예, 때던 시절에 있었어요. 불집게로 막 때리고 아이고야. 그래서 성경책 갈매기를 막 찢어서 막 버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고 그래야 이제 방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 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품속에 숨겨가지고 예. 살짝 나와가지고 또 갔다 와서는 어디 뭐 거짓말 치고 뭐 예. 학원 갔습니다, 뭐 독서실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부모님 말씀 듣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으신 것 같아요. 참. 교회 가니까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죠. 예,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여학생들이 가는 있었죠. 거죠. 처음은 그랬으나 처음에 그랬으나 예. 이제 믿음이 들어온 거죠. 믿음이 들어오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네. 대학교는 미대를 네. 들어가셨어요. 예. 워낙 재능이 좀 뛰어나셨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사생대회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랐죠. 네. 미술부 활동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교내 사생대회를 했는데 미술부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1등을 했어요. 아, 미술부를 제치고 네네네. 오. 그래서 학교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얘가 누구냐. 네. 이렇게 된 거죠. 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미술이 좀 썩히기는 아까울 정도의 재능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미대를 가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신학교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미대를 졸업하시고 네. 어떻게 신학교를 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를 갔어요. 네. 이걸 좀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갔는데 제가 이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오히려 허무한 겁니다. 아. 기쁨이 없고. 오. 야, 이게 그 장마가 지면 곰팡이도 쓸고 불이 나면 타버릴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내 인생을 걸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 그래서 여기에 내 평생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군종병 생활하고 또 제대해가지고 복학은 했는데 그래도 힘들게 들어온 학교니까 일단 졸업은 하자.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녔죠. 네.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막 인간적인 꿈, 자기 막 이런 포부, 막 화가로서의 그 어떤 막 이런 멋있게 살고 싶은 꿈 이거를 놓지를 않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간적인 꿈과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떨어져서 썩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죠. 그럼 졸업을 하고 가신 거예요, 신학교를? 예, 졸업을 하고 갔어요. 그 결과로 지금 학교를 짓는데 그 조감도랑 이런 설계가 그러게요. 선교사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도 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야, 미래 가신 거 예. 정말 쓰시려고 그러니까요. 보내신 거네. 예. 미리 여기서 좀 공부 좀 선교 하고. 이름도 쓰시려고 선교 이름도 그러니까요. 지신 거고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신학교 가시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너무 대학생활하고는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대학생활에서는 전공을 해도 네. 마음이 평안이 없고 허무하고 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너무도 내가 네. 이제 제 길에 올라왔구나. 마치 우리가 시골 그 산에 비포정도로 막 가다가 네. 덜컹거리면서 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구간이 나오면은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것 그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 내 인생이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와.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공서적 사보는 게 돈도 없었지만 네. 아까워서도 많이 못 사봤거든요. 네. 근데 신학서적하고 신앙서적은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오. 아무리 사도 예. 재미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죠. 특이하신 분이시네. 보통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네. 가야 되나 무겁게. 무겁게 가는데 신학교 예. 가니까 정말 물고기와 물을 만난 듯이 공부 재밌게 하셨네요. 멋지네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하시고 예. 또 보니까 교회를 또 금방 또 개척하셨네요 또. 네, 사실은 개척에는 사실은 저기 계획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고 1년 하고 그다음에 전임 전도사로 인천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간염 보균자였거든요. 그때 인천에 신부 전도사로 가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막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발병을 했어요. 아이고. 발병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제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네. 실려가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사임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요양을 한 거예요. 얼굴이 뭐 다 완전히 이제 환자 얼굴이 돼서 요양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이 저희 아내가 그 근처에 모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부 지도 이제 파트 전도사로 하면서 이제 강도사 목사까지 이제 된 거예요. 아, 사모님도. 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맡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요양하고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써야 되는데 건강이 내가 얼마나 허락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뭐 어디 청빙 받거나 이력서를 넣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건강 상태가 예. 천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척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도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여러 가지 개척 비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개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실은 여건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그 태어날 때 조산으로 좀 2.4kg로
저체중으로 태어났거든요. 아. 저희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영양이 이제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작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네. 그래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한 1번이나 2번. 이렇게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을 했죠. 얘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항상 이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서 키를 키워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늘 그렇죠.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이제 좀 더 크면은 뭐 수술이라든지 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딸 아이한테 이제 그 키 키워주는 데 쓰려고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 모았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네.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개척을 하자. 그리고 딸은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고. 이렇게 딸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맡기고. 기가 막힌 개척이. 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귀한 돈으로 절실한 돈으로 개척을 하시고 근데 그 상태 때도 건강이 회복되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되셨어요? 개척을 이제 한다는 거는 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제 해서 네, 네. 그 영동 세브란스에서 저 조직 검사를 했어요. 네.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들여다 보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희 주치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간염이 간경화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병이. 근데 이 속도라면은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예후였던 거죠. 진행이 너무 빨라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1년을 할 수 있을지 개척 사역을 2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남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개척을 했고 네. 그리고도 이제 몸이 계속 힘드니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성남에서 개척했는데 거기에 그 빌라들이 많아요. 네. 막 3층, 4층 되는. 거기를 막 난간을 자꾸 기어 올라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네, 힘드시니까. 힘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두들기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건강이 지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저렇게 몸이 힘든데 무슨 개척을 해. 예. 얼마나 할 수 있나 다들 염려를 했죠.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해봅니다. 네. 해보면은 또 다음 6개월이 또 오세요 하면 내 생명이 6개월 연장됐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시간들을 받아서 사는 사실 그런 그 시절을 보냈는데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연장이 돼. 이상하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어 보면은 간경화로 나옵니다.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딱 멈춘 거예요. 어머. 거기서 더 안 진행되고 네. 딱 할렐루야네요. 멈춘 상태입니다. 야.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간염균이 다 없어졌어요. 오. 간염이 아닌 거죠 이제는. 오. 네. 그리고 간의 상태도 조금씩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경화도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간경화는 그래도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조금 딱딱하게 예.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이나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상태죠. 너무 감사하네요. 어쨌든 예. 건강 회복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유 정말 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러면 개척하시고 사모님도 목회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까 아이들 저희 아내는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시구나. 예. 학생들 가르치신다고. 네네 강남에서 이제 그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 생활을 아이고야. 네, 수학교육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좀 알려진 그런 수학 강사였어요. 아이고. 예. 어쨌든 몸도 좋아지셨고 안정되게 목회를 이제 해 나갔잖아요. 네. 또 궁금한 거는 그럼 목회 하시지 왜 또 그 어려운 캄보디아 학교를 또 세우려고 마음 먹으셨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2007년도에 네. 아내하고 같이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는데 그 아이들이 완달라 하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동남아 가면.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불쌍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 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거 주는 게 비교육적이다. 아이들한테 노동의 가치를 못 배우게 하고 네. 쉽게 돈을 얻는 거를 가르치는 거다. 네. 이거 교육적으로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내내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안 줬는데 안 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 아이들한테 뭘 줘야 되는 겁니까? 했는데 진짜 빠르게 응답이 왔어요. 내면의 음성으로 공부를 가르쳐라. 확신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응답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캄보디아 그럼 학교를 세우라는 건데 어떻게 세우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목회하면서 학교 세우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나?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한 결단을 쉽게 못 내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하는 게. 그렇죠. 현지 캄보디아 예. 교육사에 가는 선교사님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강 상태가 이제 있었어요. 네. 방향을 못 잡고. 네.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 제3세기 아이들,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뭐 이런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라든지 또 선교에 관련된 어떤 보도라든지 자료를 접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눈물이 난다는 거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고 나서 그게 눈물이 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도 이렇게 선교 관련된 방송이 나오면은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어떨 때는 심하면 막 헉헉헉헉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다 적고 가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하고 나니까 예.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눈물 나는 게 다 네. 끊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하던 일을 접고 선교를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그럼 온 가족이 다 가신 건가? 아까 큰 따님이 조금 왜소해가지고 늘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가셨어요? 큰 딸은 저희 이제 부부만 갔어요. 처음에는 네. 갔고 큰 아이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제가 학교 사역이라는 거는 그냥 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네. 후원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목사지 교사는 아니니까 네.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과 네. 또 준비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한 4년 정도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어렸고 조금 더 애들이 좀 큰 네. 다음에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육 관련된 서적들 또 모범적인 학교들 네. 사례들 많이 제가 공부하고 또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 책도 쓰고 캄보디아 선교에 관련돼서 예. 또 저의 비전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구상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네.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 요게 이제 그 책이에요. 나는 학교에 가요. 예. 오. 네, 이 제가 이제 그 그림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네. 사진도 조금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잘 안 읽는데 어머, 사진들이 사진은 많아요. 이제 보잖아요. 쉽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캄보디아 관련된 사진, 교육과 와, 관련된 너무 예뻐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다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죠. 아이고, 조금만 좀 보여드리죠. 우리 저 네. 윤미주 선씨라고 좀 보여드리세요. 예. 사진이 이렇게 너무 보면 예쁘네. 그냥 정말 사진 한 장만 봐도 아유 나도 캄보디아 가서 애들 좀 돕고 싶어. 예. 그냥 어딜 봐도 네, 뭐. 야, 이거 정말 예. 사진을 이야, 사진 작가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책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그분이 읽고 후원자가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책이 지금 학교를 짓기 전에 학교를 왜 지어야 되는지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쓰신 맞습니다.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는 학교에 가요. 네네. 30%다 해서 완공이 되시면 나도 학교에 가요. 2탄으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 또 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 야 멋지다. 예. 예. 미대에 나오신 걸 여러 가지 하나님께 사용하시네. 이렇게. 아니 근데 학교 세우셨을 때 사모님이 수학 강사시잖아요. 네. 수학 전문가시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학교 이제 펼쳐지면 네. 수학만큼은 캄보디아에서 와 든든한 지원군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어떻게 같이 가신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이제 그때 대학교 이제 막 그 4학년 중앙교육이었고 네. 저희 아들은 아직 이제 고등학교 어.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딸아이가 항상 이제 걱정이었는데 네. 키가 안 커서 네. 안 크고 약하고. 걱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의전원을 들어갔어요. 의전원. 의전원? 예. 의대? 네네네. 어. 올라가면서 점점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의전을 나와서 지금 의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네, 맡겼더니 그 키도 정상 보통 키보다 조금 작지만 별로 이렇게 예. 문제가 안 될. 그러면 걔 수술하려고 2천만 원 모아놨었는데 수술을 나중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도. 그건 이제 의사가 되고. 예, 그거는 계속 교회를 교회에 세우고. 계속 들어 있었던. 야. 그리고 이제 남편은 네. 시집 갔어요? 예, 시집 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예. 남편은 또 변호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다 키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 또 저희 아들도 예.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저 예. 따라서 이제 미술을 하고 걔도 홍대 대학원 나왔어요. 예. 이제 아티스트로 또 자리 잡아서 후배네요. 아드님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애들을 다 놓고 어미 아비 노릇 못하면서 포기하면서 갔더니 예.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아멘. 참 예. 정말 다 맡겼더니 내가 키우는 것보다 네. 완벽하게 그렇죠. 잘 키워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네. 애도 고맙네.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큰 진짜. 감사한데 외국인 남의 나라에 학교를 세운다. 맞아요. 이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실까. 예. 캄보디아의 학교를 세운다는 거는 우선 그 교육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그 나라의 교육 상황이라든지 문화를 모르고 네.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서 언어 과정 2년 마치고 바로 캄보디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을 가르쳤고 제 아내는 수학 선생으로. 멋지시다. 예, 그래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캄보디아 학생들을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저도 교사로서 더 성장하게 됐고 또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이 나라 아이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만들려면은 어떤 형태의 그 학교를 해야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구상들이 지금 저희 학교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고 지금 있습니까? 70% 정도 네, 됐습니다. 이게 70% 되기까지의 건축 비용이 아무리 아끼고 아낀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그 규모가 꽤 커서 네. 그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너무 잘 지었다. 예. 저희가 건축에 신경을 쓴 것은 지금 캄보디아 경제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부모님들한테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기가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애 교육비에 많이 쓰려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그 교육 비즈니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아주 좋은 학교들이 막 생겨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를 육성하려면은 저희의 그 구상은 그 사회 그 주도층, 네.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도층을 복음화시켜야지 국가 복음화가 빠르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을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어느 정도 드셨어요? 이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셨을 것 네,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예. 제가 이제 경신중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경신중학교는 언더우드가 세웠고 언더우드 사후 100년 뒤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웠던 학교가 100년 동안 그 보고마하는 그 역량이 작동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학교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신앙적인 제자, 저의 이제 선교사로서의 멘토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도 좀 긴 안목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50년, 100년은 아멘. 가야 네.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수도에 1헥타르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1헥타르면 1헥타르. 1헥타르면 어느 정도? 3,030평 정도. 3,000평 정도. 그럼 땅 구하는 것도 그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땅 예. 구하고 뭐 허가 같은 건 어떻게 잘 됩니까? 허가는 뭐 났습니다.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비용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프놈펜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인데 거기 알아보니까 3,000평 정도 살려면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긴 안목으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헥타르는 사야 될 땅값만 예, 땅값만 12억 원. 네. 그래서 12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게 12억 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예. 설마. 그걸 팔아라. 아이고.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이제 뭐 저는 이제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네. 계속 네. 살아왔어요. 네. 내가 얼마를 더 이 땅에 있을지 그걸 항상 네. 가늠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언제 가더라도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는 게 내가 제일 잘 사는 거다. 네. 항상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기로 이제 저는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예, 팔 수 있는 건 동의를 아니잖아요. 받으셔야죠. 사실은 그거 사는 것도 제 아내가 예. 고생해서 마련된 건데. 예.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미쳤냐. 그러면 반만 바치자. 예. 우리도 나중에 뭐 노후에 대비가 돼야 되지 네.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아내가 선교사답게 좀 멋있게 우리가 이익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만. 그리고 3일 지났을 때 이제 조용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떨려. 이제. 네,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만 있어도 저도 떨려야죠. 조용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딱 듣더니 여보 좋은 생각이야. 이러는 겁니다. 이야. 바로 예. 제 머릿속에 한번 왔다가 나간 사람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바로 그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도 놀란 거죠. 놀라서 존경합니다. 이 말씀. 허리를 굽혔어요. 그랬어요? 네, 실제로. 존경합니다. 저희도 존경합니다, 예. 사모님. 예. 예. 아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샀고 제가 이제 가기 전부터 요 책도 만들고 해서 예. 파송되기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는 후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온 그 성교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다 이제 모았어요. 나중에 분명히 학교는 큰 돈 들어간다. 네. 그래서 모아서 가지고 있던 거를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이제
야.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진 않으시죠? 지금 이제 완공되려면 30% 남았다고 계속 그런데 얘기해 이제 주셨는데.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건축비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땅 사는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비는 정말 빵빵입니다. 네. 설계할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설계가 돼야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렇죠. 도면도 없이 건축은 전혀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그래서 제가 도네이션으로 설계해 줄 때를 막 이리저리 찾았는데 후원자를. 여기 네. 열린자연 건축에서 네. 도네이션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준 거예요. 와. 아마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감동받으시고, 캄보디아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모자르시죠? 어때요? 어느 네. 정도 좀 지금 필요하세요? 나머지 공사하는데 한 1억 3천 정도가 아직 비어 있어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호도 해야 되고 이제 바닥 타일, 마무리 도색, 공사. 뭐 예.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더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감동 받으시면 그쵸. 또 같이 마음을 또 모으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앞에서. 힘내시고요. 여기 예쁜 배지가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배지예요? 이거는 저희 아들이 준 겁니다. 그냥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때 아들이 또 디자인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예. 네. 오. 자, 이제 저걸로 후원금이 될 것도 같은데요.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참 예. 애들 참 너무 잘 컸고 학교 완성이 되면은 네. 그림 나오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예, 뭐 사모님은 수학, 예. 딸은 뭐 의사, 뭐 사위는 또 변호사. 미술 담당 또 미술 있으시고. 담당이야.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혀질 기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예, 저희는 저희 학교의 그 바람은 어찌하든지 크리스찬 리더를 잘 육성해내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돼서 네. 그 원석을 발굴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는 저희 모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내서 네. 정말 캄보디아를 이끄는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예. 그 소망에 동참하면서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또 학교 완공하고 소식 들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캄보디아 불교 나라인데 네. 여기에 정말 우리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네. 박성교 사는 개인의 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이 정말 꿈을 주신 건데 아멘. 혹시 함께 기도로 또 힘으로 모아주실 분들은 같이 응원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물질 후원이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하는데 정말 귀한 열매, 씨앗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